전기요금은 오르는데 SOC는 줄었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끼지만 지금의 에너지 정책과 재정 정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방향이 정말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 미래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처럼 에너지 공급과 재정 정책을 운영하면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 수급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는 능력의 상황이 과거보다 더 불안정해졌고 재정 정책이 긴축 방향으로 가면서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숫자 좋은 것 같다는 평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묘하고도 중요한 변화들이 각종 통계와 전문가 의견 속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정책 방향은 한 가지 목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그 결과 다른 중요한 목표들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원자력 발전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안정적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과거부터 중요한 발전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최근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전기가 들쑥날쑥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기술, 배터리 저장과 전력망 조절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원자력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만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AI 산업은 전기를 매우 많이 소비합니다. 이러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전 중심의 시스템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력 수요에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저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아직도 원전 중심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재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 건전성은 쉽게 말해 돈을 더 빌리지 않고 잘 쓰자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경기 경제의 흐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SOC는 사회 간접 자본의 약자로 도로, 교량철, 도수도 등 생활 인프라와 직결된 시설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이 SOC 예산은 과거부터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새로 만들면 건설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SOC 예산을 줄이면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어 총수요, 소비,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둔화 상태라면 이러한 축소는 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SOC 예산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지방에서는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축소는 지방 경제의 성장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더 커지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투자를 줄이면 민간 기업도 투자를 줄이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투자가 경제 전체의 안심투자 신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민간 투자 자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경제 상황과 금리, 돈 빌리는 비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과 가게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돈을 덜 쓰면 민간 소비와 투자는 더욱 둔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는 글로벌 경기 영향에 매우 민감합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긴축이 동시에 진행되면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이중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충격 금리 세계 경기과 내부 정책 재정 긴축이 동시에 작동하면 경제가 회복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요 분석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에너지 정책과 재정 운영 방식으로 미래에도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 하나의 목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목표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안정성과 성장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 질문이자 중대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행동과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전 중심만으로는 미래 산업의 변화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저장 기술 확대, 전력망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과 경기 흐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SOC처럼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들은 경기 회복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등과 결합해야 하는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정책과 경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단지 재정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복잡하게 엮여 있고 한 가지 목표만 잘하면 다른 목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기 장기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추면 단지 눈앞의 정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과 안정,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단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초보자도 점점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에 대한 생각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